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캐드에 들어가서요. 매크로 기능을 이제 좀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프리캐드가 어떤 이제 기능들이 많기는 하죠. 기능들이 많긴 한데, 약간 좀 편한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이 다 조각조각 있는데, 어떤 이제 다른 툴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한번 딱 눌렀을 때, 그 세분화된 기능들이 한 번에 이렇게 쫙 이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툴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복잡해 보이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없으면 또 못 쓰는 거냐? 그건 아니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매크로를 이용을 하면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매크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크로 기능은 아이콘으로는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또 까먹을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이 매크로 기능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요게 하나씩 지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매크로 레코딩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매크로들이 모여 있는 걸 이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execute 매크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레코딩한 거를 바로 실행하는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매크로 기능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만드는 법, 그리고 또 이제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지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그 매크로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단축키나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기능, 그리고 네, 그 정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크로를 어떤 걸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냐면 파트 디자인 강좌 만들려고 하는 이제 초입 부분의 내용이 되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프리캐드, 자 일단 끄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클로즈 이렇게 넣고, 어,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파트 디자인 저는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먼저 새 파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파트 디자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트 만들려고 하면은 바디부터 만들지 않고 항상 파트를 좀 먼저 만들어요. 그 이유는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편집할 수 없는, 편집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솔리드 객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텝을 바로 불러온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편집 가능한 바디로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스텝이 비활성화가 돼버려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제 바디만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따로 놀기 때문에 같이 아니, 파트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폴더 안에다가 바디들을 이렇게, 그리고 바디를 생성하는데 그 필요했던 그 재료가 되는 솔리드들 이런 걸 다 묶어 놓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파트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디를 만드는 편이에요. 파트를 만들고 나서 우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항상 이렇게 액티브 오브젝트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액티브 오브젝트가, 파트에서 액티브 오브젝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 데나 찍고 바디를 만들면 항상 파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항상 파트의 하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파트를 하나 더 이렇게 생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새로 생성한 파트가 액티브 오브젝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액티브 오브젝트가 비활성화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 파트를 여기다가 앞서 만든 파트를 액티브 오브젝트로 한 다음에 아무데나 또 찍고
바디를 생성해 보면 요 파트의 하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바디를 생성을 했는데 자꾸 파트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요거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여러 가지 트리가 있을 때 다른 트리들을 이제 좀 편집하거나 하게 되면 이 액티브 오브젝트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일 땐 요렇게 다시 액티브 오브젝트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 파트한테, 그다음에 바디를 만들면 모든 바디들은 그 액티브 오브젝트가 된 파트 하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잠깐 지워 주고요. 자, 지워 주고 다시 지우고 다시 좀 할게요. 자, 내가 어떤 바디를 하나 생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솔리드를 하나 생성을 해야 돼. 어떤 부품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파트를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바디를 또 한번 눌러주고 그다음 바디를 만들어 내려면 스케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스케치를 이렇게 눌러요. 그다음에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또 저한테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저는 약간 이제 루틴이 있는데 어떤 루틴이 있냐면 이제 파트가 아니라 뭐 이제 박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요런 식으로 하게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네이밍이 이제 이게 싫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가 싫으냐면 약간 좀 이 이름들이 좀 뭔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또 파트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트 001로 이렇게 가 버려요. 그럼 002, 003 이런 식으로 계속 생겨 버리면 나중에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뭐 바꾸지 않으면 간단한 거 아니면은 항상 이름을 이렇게 지어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얘 이름은 뭐 박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나중에 찾기 좀 쉽게 하려고 이 밑에 있는 바디는 요런 식으로 보통 네이밍을 해요. 그냥 저의 그냥 규칙이니까 박스 그다음에 바디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스케치에는 사실은 별다른 네이밍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스케치는 감춰지고 그 위에 뭐 패드나 컷이나 이런 이름으로 쭉 또 이어지게 되니까 스케치에는 다른 이름을 걸지는 않는데 뭐 스케치에도 걸어주면 편하기는 하겠죠. 구분이 되니까. 나중에 여기서 검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스케치도 음 이런 식으로 박스, 스케치 이렇게 놔 버리면 아마 이후로 이제 또 생기는 스케치들은 어 이후로는 또 뭐 이 네이밍을 따라서 생성되지는 않겠네요. 근데 뭐 그것도 기능으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매크로로. 스케치를 새로 하나 만들고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파트 솔리드 하나 만들려고 할 때마다 어떤 부품 하나 생성을 할 때마다 이름 써 주고 바디 써 주고 스케치 써 주고 하면은 바쁘면 이거 관리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번에 어떤 걸 하나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쪼로록 해 가지고 요거 생기고 이거 생기고 이거 생기도록 요렇게 매크로를 오늘 한번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이콘 버튼으로 하나 등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매크로를 좀 등록하고 뭐 이런 이제 부수적인 것들 그런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하면 다시 지워 주고요. 자, 이거를 그럼 매크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 일단 매크로를 요새는 저 생성형 AI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봐도 돼요. 그냥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잘 설명을 해 가지고 내가 파트를 누르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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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이렇게 되고 싶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면 되는데, 사실 그 설명이 이제 어떻게 의도를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되게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AI한테
뭔가 이제 코드를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자, 요 레코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주게 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요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방금 전 제가 한 과정을 매크로로 따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코드를 그거에 해당하는 매크로 코드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레코딩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 이제 매크로 네임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요거는 new 파트라고 할까요? 네, new 파트 비전 00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레코드를 눌러 놓으면요. 여기가 이렇게 네모로 바뀌어요. 네, 네모로 바뀌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시점부터 제가 뭘 누를 때마다 요 파이썬 콘솔에서 그 커맨드들이 이제 어, 엔진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들을 쫙 레코딩을 하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과정들을 똑같이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트 먼저 꺼내 놓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그냥 파트 이렇게 그냥 놔줄게요. 이름은 지금 바꾸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다가 바디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디 밑에다가 스케치 이렇게 해놓고, 어차피 보통은 이제 XY, 저는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평면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품이 뿅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XY 해놓고 필요하면 어태치를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그 기준 면을 바꿔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도구들이 다 여기 쪽에 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그냥 네모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조금 더 갈까요? 여기서 패드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네, 누르면 레코드를 하면 바로 뿅 하고 패드까지 나오도록 네,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거를 매크로로 여기까지 하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매크로를 지금 따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톱을 누르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매크로를 제가 하나 땄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입력한 매크로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안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뭐 제가 이전에 매크로들을 쭉 좀 몇 개 같이 있는데 아까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예, 뉴 파트 리비전 00이었거든요. 네, 리비전 00 이렇게 이 녀석을 한번 보면 자, 에딧을 눌러보면 아까 레코딩을 시작한 시점부터 새롭게 이제 나오는 파이썬 콘솔 명령어들이 여기에 쫙 모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갖고 가서 한번 일단 실행을 좀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매크로를 이렇게 하나 띄워 놓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기에 네, execute 매크로가 활성화가 돼요. 버튼이 아까 회색화되어 있었는데 자, 요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건 뭐냐면 이 밑에 이렇게 등장한 매크로들 있죠. 그 매크로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상황에서 얘를 실행을 하면 네, 어, 이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성됐던 거를 지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지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하죠. 자, 이쪽에 와서 런을 이렇게 시켜보면 짠 하고 파트가 생겼죠. 그대로 생겼죠. 한번 더 해볼까요? 되게 편리해 보이죠, 그죠? 약간 이거 잘 쓰면은 되게 신세계입니다. 약간 이 툴을 뭔가 내가 이제 진짜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공유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나는데 참. 일단은 다시 예,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도 실행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실행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 뉴 파트 리비전 00 선택하면
요게 지금 execute가 있죠. 여기서 실행을 딴 하면 바로 파트가 이렇게 생겨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열어보면 아까 제가 했던 그 과정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파트를 실행을 할 때 그냥 쭉쭉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한번 실행을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실행을 해보죠. 자, 여기서 런을 딱 눌렀어요. 자, 그러고서 다시 가면, 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연히 보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 자, 여기 지금 좀 꼬여 있어서 그래요. 네이밍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는 이제 파트 001까지는 생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트 001 밑에 바디 001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죠. 예,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 스케치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또 가서 붙어 있잖아요. 예, 이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그 제가 만들었던 매크로 있잖아요. 그 매크로들 중에서 어 바디를 새로 생성하라고 하는 그 매크로가 그 코드가 어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트 001이 아니라 아까 그대로 재현을 하는 파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큰 가닥만 잡아 놓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제 본인께서 이제 수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AI한테 요거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매크로를 복사를 해서 이제 가지고 이제 뭐 GPT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제 그 제 강좌에서는 계속 어떤 거를 이제 추천을 드렸었냐면, 요거를 계속 추천을 드렸죠. 요거, 지금 이거 글래스 에드온이라고 하는 트리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요거를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를 쓰고 계신 분들은 매크로랑 같이 쓰실 때 에러가 좀 발생을 해요.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매크로 창을 이렇게 열었을 때요. 예, 여기서 매크로 뒤에 있는 코드들이 선택이 안 돼요. 물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선택은 돼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몇 번 강조를 드렸듯이 이 글래스 애드온이라고 하는 게 정체가 뭐냐면 틀이라고 하는 UI가 이렇게 지금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지금 컨테이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트리를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컨테이너가 투명화로 이렇게 돼서 속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여기를 클릭하는 건 마치 이 프로퍼티 뷰에서 이런 빈 곳을 계속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가 뒤에 깔려 있더라도 여기를 선택하면 그 뒤에 있는 객체 이 매크로 창에 있는 게 커서가 안 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 글래스 애드온이 방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 이제 글래스 애드온 버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버그는 맞아요. 버그는 맞는데 이 버그를 어떻게 또 피해 가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이 글래스 애드온을 화면을 잠시 비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버그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버그를 잡는 버그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테크 드로우를 한번 이렇게 열어 보세요. 테크 드로우 워크벤치로 가신 다음에 뭐 객체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잡으시고 안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잡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인서트 디폴트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면을 그리기 위한 이제 그 기본 도면을 이렇게 꺼내는 기본 이제 객체를 만드는 이제 요런 아이콘인데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도면이 될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그 밑에다가 도면들을 쭉 놓게 되는데 요렇게 하고 나시면 이제 이 테크 드로우와 글래스 애드온 사이에 또 뭔가의 버그인데
테크드로우를 활성화시키면 글래스 애드온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기보다 안 보여요.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 다시 이 매크로로 가면은 없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글래스 애드온 없어졌으니까 어떡하냐, 트리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냐 하실 수 있는데, 다시 모델링 화면으로 가면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테크 드로우로 가면 클릭하면 없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테크 드로우 할 때는 좀 불편하긴 하겠죠. 왜냐면 테크 드로우 할 때 이쪽에서 뭘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사실 테크 드로우 할 때는 여기서 뭘 굳이 이렇게 막 선택하고 막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1.1에서는 어떻게 고쳐졌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테크드로우 한번 갔다가 테크드로우의 페이지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 파이썬 코드로 오면 네,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드래그를 그냥 해주세요. 자, 드래그를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이제 GPT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채팅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일단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이 코드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 코드는 크리켓에서 파트와 바디 패치를 생성하고 헤드를 하는 매크로 코드야. 여기서 내가 파트의 이름에 어, 파트의 하위로 들어가는 바디의 이름을 바디와 스케치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 예를 들어 파트 뭐라고 할까요? 네, 바디는 네, 이렇게 하죠. 파트의 이름, 파트의 이름. 예를 들어 파트의 이름이 파트라고 한다면 파트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파트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박스라고 한다면 바디는 박스 언더바 바디, 스케치는 박스 언더바 스케치,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해주고 구석을 지워줘.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만들어줍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무섭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죠? 자, 잘 쓰면은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근데 나중에는 모델링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두두두 치면은 그대로 만들어주는. 근데 사실 그 의도를 전달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죠? 예. 말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는 뭐 도면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건 다시 말로 한다라고 하면 음,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되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create, 이번에는 new part, revision, 01을 제가 만들어 놨네요. 001로 할게요. 001 이렇게 놓고, 네,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세요. 클리어 한번 지워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여기서 일단은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00 필요 없으니까 닫고, 001 있는 상태에서, 자, 런을 이렇게 시켜봤어요. 자, 런을 시켜보면,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어, 뭐 때문에 에러가 났을까요? 그때 의도는 좀 전달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뭔가 에러가 나서 패드가 안 되긴 했는데요.
지금 박스, 그 다음에 박스 언더바 바디, 박스 언더바 스케치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 스케치 뭐 문제가 있나 볼까요? 스케치가 안 그려졌네요, 지금. 스케치가 안 그려졌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안 그려졌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XY 플레인이 뭔가 정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음, 코드에서 25번째 줄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 지금 요게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25번째 줄 잠깐 보면, 여기잖아요. 지금 XY 플레인인데, XY 플레인에서 이름이 조금, 자, 잠시 다 지웠더니만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테크 드로우에서 다시 하나 열어놓고 가서 다시 볼게요. 자, 25번째 줄 여기 XY는 바디, 오브젝트, 오리진, XY 플레인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게 지금 에러인 것 같은데 음, 이게 바디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바디가 아닐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한번 수정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XY 플레인에서 그냥 이렇게 넣어도 아마 잘 찾기는 찾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번 저는 이게 추정이 되긴 하는데 기다려보죠. 그때그때 좀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게 AI의 단점이죠. 재현성이 없잖아요, 이게. 재현성이, 내일 또 물어보면 또 다른 대답을 하니까 조금 이제, 그쵸. 자동 그죠. 이거가 한번 좀 바꿔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 맞는 것 같아요. XY 플레인을 정의를 아까 했을 때, 그게, 바디, 이름을 좀 명시를 해줘야지 되는 걸까요? 하여튼, 요거는 이런 뭐 조금 바꿔서 나왔는데, 한번 좀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넣고, 세이브를 해주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요거 지우면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박스까지만 지우도록 할게요. 박스만 다 지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다시 매크로를 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에러가 또 떴어요. 에러가 또 떴는데 자, 이번에는 어디까지가 에러인가? 오, 스케치까지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친구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왜 평면을 못 찾지? 질문 나오는 동안 좀 코드를 좀 보죠. 어디가 문제인가? 라인 30번하고 18번이 문제인데요. 라인 30번하고 18번. 지금 18번에서 라인 30번. 일단은 30번이 먼저, 30번이 에러고요. 지금, 요거를 지금 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30번이 에러 코드인데, find origin plane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괜히 추정했다가 이상한 답을 내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다시 넣고 그다음에 세이브 해주고 다시 지우겠습니다. 다음 런. 에러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뽑아주게 돼요. 자, 이렇게 뽑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박스, 그 다음에 박스 바디, 그 다음 박스 패드 이렇게 돼 있죠.
예. 패드까지 그냥 박스로 다 해 줬네요. 이제 그 뒤로는 또 이름이 그냥 패드 컵 포켓 요런 식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 패드까지 그냥 쭉 다 해 줬고, 요거는 좀 수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패드, 박스 패드 이렇게 할 필요 있나? 네. 이렇게 지금 뽑아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인제 한번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하면 되잖아요. '나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다 놓고, 자, 여기다 하나 놓고 한번 또 실행을 해 보죠. 어떻게 되나. 자, 런 하면 예, 박스 공인 요렇게 돼 있죠. 박스 공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죠. 자, 이게 또 왜 어떤 부분이 또 문제냐. 그죠? 예,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요렇게 되면은 사실은 인제 이거의 이름은 박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박스가 아닌데 예, 이미 다 밑에까지 다 박스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 이름이 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박스가 아니라 뭐 뭘로 할까요? 박스 말고 모터라고 해 볼까요? 여기를 박스 말고 뭐 모터라고 해 보면, 모터라고 이렇게 해 보면 여기만 바꾸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또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또 불편하죠, 이것도. 예, 여기 또 쫓아가서 바꾸는 것도 쪼끔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바꾸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바꾸냐? 예를 들어서 이제 매크로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는 거죠. 대기를 한번 해 주는 예, 요런 코드를 하나 더 넣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수정을 해 달라고 수정을 한 번 더 하게 하자고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 보죠. 동작이 잘 되었는데 음 마지막 헤드의 헤드는 이름을 따라가지 나도 이렇게 일단 요거는 수정해 달라고 하고, 추가로 어 매크로가 실행되었을 때 박스 말고 다른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파이썬 콘솔에서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안내해 줘라고 다시 요청을 해 보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매크로가 있으면 편하죠.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편할 겁니다. 예. 자, 생성이 되는 동안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매크로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매크로를. 예. 그리고 매크로의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서 좀 다른 데서 보고 싶다, 다른 어떤 에디터에서 열어서 좀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다운로드 받은 매크로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그 매크로만 딱 있을 수도 있지만 매크로 외에 뭐 다른 파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예, 받아서 보면은 뭐 UI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앞으로 내가 매크로를 이런 식으로 짜는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하면 요쪽 폴더에 가면 있습니다. 매크로는 다 여기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워버리면은 여기도 안 나와요. 여기서 또 선택해서 매크로를 지울 수도 있고요. 우리 00은 좀 지울까요? 그러면 00은 네, 지우는 걸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좀 만들어 줬어요. 그쵸? 네, 만들어 줬고 지금 좀 길어집니다. 그죠? 네, 이거는 AI 없었으면은 어떻게 살죠? 이제 저는 AI 없으면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볼 수는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보기가 힘든 게 파이썬 문제가, 파이썬도 파이썬일 수 있겠지만 뭐 파이썬을 이제 좀 알아야도 되겠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 그쵸? 여기에 지금 들어온 이 클래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계층 이런 구도 관계 이런 거를 다 알아야지 되니까 예, 프로그래밍 언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냥
좀 나 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코드를 가지고서 좀 계속 분석하는 요런 식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음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나 생성할까요? 그냥 이번에는 하나 만들어 볼까요? 뉴 파트 002로 하면 되죠, 그죠? 네. 괜히 지운 것 같은데 아까. 자, 일단은 그죠? 뉴 파트 00 리비전 002 이렇게 해서 넣고요. 자,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 그다음에 세이브 해주시고 실행까지 한번 해보죠. 이거는 한번 또 지워놓고 네, 그 상태에서 런. 자, 그러면은 여기 아예 떠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다른 게, 사실 이 강좌를 하기 위해서 저도 어제 이제 이거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음, 예, 똑같이 해봤는데 어제 물었었을 때는 이제 여기에 나왔었거든요. 파이썬 콘솔에. 예, 근데 이번에 그냥 팝업으로 나오네요. 이게 더 좋네요. 어쨌든 박스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박스 그냥 하죠. 박스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런을 이렇게 시키면 됐죠. 그 다음에 가면 박스가 생겼죠. 이제부터 요거를 또 하나 해보죠. 한 번 더.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모터.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모터로 해가지고 원했던 대로 나오죠. 그죠? 모터, 그 다음에 제가 원한 게 이거였잖아요. 모터 바디, 그 다음에 모터 스케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하나 더 해볼까요? 신기하니까 하나 더. 뭐 할까요, 이런? 플레이트로 해볼까요? 플레이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내가 이름을 이렇게 그냥 쭉 해놓고서, 그 다음에, 어차피 패드는 한번 해야 되니까, 파트가 시작이 되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는 덩어리를 만들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드 만들어 놓고 얘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만 수정하면 되죠. 여기만 수정해서 아니야 나 패드 안 하고 원부터 할 거야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열심히 그려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한 큐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크로를. 예, 그래서 매크로랑 AI랑 잘 이렇게 섞으면 이런 되게 나만의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매크로는 잘 되는 걸로 일단은 해서 더 이상 매크로를 손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 또 지워주죠. 요거 지금 요 틀이 이렇게 있을 때 트리가 한꺼번에 닿는 거는 마이너스, 아니, 여기 파일에 가서 파일 이름에 가가지고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닫혀버려요. 여기도 닫으려고 하면은 여기 클릭하시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누르면 한꺼번에 닫힙니다. 그리고 이 트리에 가서 다 전개하고 싶으면 별표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또 다 전개가 돼요. 그래서 그 넘버키 있는 별표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쉬프트 8 해가지고 그 8 위에 있는 별로 이렇게 해서 해도 다 싹 전개가 됩니다. 마찬가지 그, 0 옆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눌러도 다 접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딜리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 우리가 또 매번 매크로 가가지고 여기서 매크로 001을 띄워놓고, 참, 더블 클릭해도 실행됩니다. 이것도 좀 수정해야겠네요. 취소를 하면은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어요. 자, 이거 이제 또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요 매크로는 강좌에 같이 올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속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냐면, 네,
이 매크로를 아이콘으로 등록하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또 이어가 볼게요. 자, 보통 이제 파트 디자인에서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파트 디자인에서 이런 걸 할 거니까는 파트 디자인에다가 아이콘을 하나 등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래서 요 매크로를 눌러 주시고요. 지금 제가 했던 게 매크로 002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툴바로 이렇게 가주세요. 네, 이렇게 툴바로 가면은 위에 이제 탭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매크로 탭이 선택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뉴 파트 바디까지 할까요? 바디. 뉴 파트 트리라고 할까요? 뉴 파트 트리. 뉴파트 트리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름이 딱히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뉴파트 트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시면 단축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컨트롤 쉬프트 P로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하면은 뉴 파트 트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로즈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파트 디자인 지금 클로즈를 해주시면 이렇게 툴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툴바로 넘어가고 지금 제가 여기를 지금 파트 디자인에서 열어가지고 파트 디자인에서 지금 이 등록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파트 디자인으로 가면 이 커스텀 안에 이건 아까 뭐 했던 건데 남아 있어가지고 뉴 파트 트리가 자동으로 그냥 올라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예. 만약에 이쪽에 다른 어떤 그 매크로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로즈를 하시면 여기서 클로즈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가 하나 생겼죠. 여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클로즈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누르면 그냥 박스 오케이 한번 또 눌러볼까요? 그럼 또 박스인데 이름이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그럼 박스 001로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단축키로도 해보죠.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 P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겠죠, 그죠? 네. 한번 요거는 해보세요. 제가 매크로는 올려놓을 테니까는 여기서 캔슬을 누르면 캔슬을 누르면 취소가 되도록 한번 예, 저 AI한테 한번 요청해가지고 매크로를 얻어서 요거를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하실 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지금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UI 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있는 것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음, 이쪽으로 진입하시는 것보다 여기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등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매크로에서 이렇게 툴바로 들어가면은 뭔가 좀 그 사전 작업들이 알아서 좀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기 에디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에디트이 아니죠. 툴에 가시면은 커스터마이즈가 있어요. 이쪽에서 매크로로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찍으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등록 정보가 내가 아이콘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이콘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픽스맵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프리캐드에 지금 올라와 있는 아이콘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아이콘을 다운받아서 그 아이콘을 등록을 해도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기 프리캐드에 있는 아이콘들을 조합해가지고, 왜냐면은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지금 다 섞여 있는 거니까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리캐드 아이콘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아이콘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콘들은 빌드가 돼서 우리가 설치를 하면은 이 아이콘들이 뭐랄까요? 프로그램에 이렇게 박혀 버렸다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돼 버려 가지고 아이콘 파일을 찾아도 이 아이콘들이 있는 위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 프리캐드 아이콘들을 직접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프리캐드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가 볼게요. 네. 네, 프리캐드로 들어가서 여기 다큐멘테이션, 네, 프리캐드 매뉴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 사이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원래는 이 화면이 아니에요. 이 화면이 아니고 훨씬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좀 저 서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가끔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트 디자인에 있는 아이콘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워크벤치에서 파트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또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밑에 보면은 어,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아이콘들이 있는데 지금 서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림들이 다 이렇게 깨져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다 아이콘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림이 지금 깨져 있어가지고 예,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주 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콘 내가 갖고 싶은데 프리캐드 아이콘을 갖고 싶은데 여기서 사실 찍고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원본 파일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다시 그러면은 파트 디자인으로 가서 파트 아이콘 하나 갖고 오려고요. 파트 디자인으로 가서 이거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이 없으니까 좀 찾기가 좀 불편하긴 하네요. 서버 문제가 아닌가? 예, 어쨌든 툴스에 가서 일단은 바디를 하나 좀 다운로드를 받죠. 뭐 클릭하면 원래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화면이 지금 다 있는데 예, 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그냥 일단 넣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약간 좀 파워포인트를 넣을게요. 그래서 아이콘을 여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가져가게요. 그래서 삽입, 그림. 이게 SVG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콘이니까 얘가 당연히 얘가 투명하죠. 이렇게. 이거를 좀 뭔가 좀 단장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싶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표시만 할까요? 점 하나 찍어줄까요? 이쁜 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각은 하나 없는데 미적 감각이 없습니다. 미적 감각. 그래서 이럴 때 참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쁘게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역산 없어. 좀 해보죠. 그래. 그냥 되나 안 되나 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뒤에다가 아우라를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랑 같이 겹치니까 또 안 되는구나. 주황색으로 가지고 괜찮은데, 그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이 정도에서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서 이것도 등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이게 저기 SVG가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일 겁니다. 아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보죠. 바탕화면에 이거 하나 만들고, 여기서 다시 불러와 볼까요? 투명하게 잘 됐나 보고 싶어서. 오, 됐어요, 됐어요. 그쵸. 투명하게 잘 됐잖아요. 지금, 그죠? 모서리가. 원래 하얗게, JPG로 저장하면 하얗게 나올 건데, 성공, 성공.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아이콘 제가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 아이콘 폴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있는 요거를 선택하면, 아이콘 폴더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맨 밑에 있네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잠깐 여기서 잠깐 나중에 자 오늘 하는 김에 다 설명하죠 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요거 일단 다시 지우고 일단 해주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요 폴더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 써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설정을 계속 좀 연속적으로 갖고 가거나 보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경로 매크로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매크로 위치에서 아까 한번 노출이 됐었죠. 그 사용자 그다음에 그 유저 이름 들어가셔서 여기 앱 데이터가 있어요. 어, 저기 숨김 폴더예요. 그래서 숨김되어 있는 거 풀어주시고 들어가셔서 로밍 그다음에 여기에 프리캐드 그리고 여기 매크로 여기에 매크로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놓고 그냥 아이콘즈라고 이렇게 하죠. SVG로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친구를 써먹으면 되고 아까 그거 이렇게 일단 하면 되고 파워포인트에 가서 이것도 한번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한 게 있어서 색깔만 바꿔봐야겠다. 이거를 색만 연두색? 끔찍한데? 안에 것만 식에 들어가서 녹색으로 한번 바꾸고 이 녀석을 음, 다른 걸로 좀 저장하려고 해요. 다른 걸로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프리캐드, 매크로, 아이콘즈, 어, PNG로 저장을 해보려고 해요. 되나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동식 네트워크 그래픽 이게 PNG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뉴 파트 파트 또 저장 잘 됐나 한번 볼까요? 그죠? 얘도 배경 PNG가 그 배경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요걸 또 한번 불러오는지 그거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럼 프리캐드로 다시 가가지고 네, 자, 이제 폴더를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자 요렇게 가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아이콘 폴더를 아까 아, 그 경로로 가면 되죠. C 드라이브 사용자 이름 앱 데이터 로밍 프리캐드
매크로 아이콘스 이 폴더를 선택을 해 주시는 거죠. 오케이. 네. 쭉 내려보면 PNG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PNG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지금 아이콘은 얘가 앞전에 등록한 거거든요. 이 앞에서 등록한 거였고 얘가 앞에 등록한 것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네. 폴더가 추가했다가 지워도 아이콘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뉴 파트 말고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PNG로 얘는 당연히 돼요. 이거는 되고 왜냐면 원래 SVG 확장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되고 여기 지금 이거 PNG로 한 거 이렇게 놓고 이걸로 지금 여기 아이콘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드를 하면 새로 추가가 되니까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이렇게 해주면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고 이 상태에서 클로즈를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그 버튼으로 있던 게 이렇게 아이콘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 위에 올리면 단축키도 싹 나와요. 설명을 써주셔도 되고요. 아까 왜 거기 있잖아요. 저기 툴에 가시면 저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셔서 다시 매크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 툴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Create New Part Body Sketch Tree 이렇게 놓고 클로즈를 누르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Replace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클로즈 이렇게 놓고 가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더 눌러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베어링 이렇게 놓으면은 되죠. 그러면 밑에 바디, 스케치까지 이름이 다 따라오는 거죠.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면이랑 다 잡혀 있으니까 사실 뭐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을 좀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크로를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 적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저기 그 스케치 프리캐드 아이콘 있잖아요. 어디였죠?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너무 한 개씩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나 프리캐드 아이콘 이렇게 한 개씩 받는 거 싫어서 좀 한꺼번에 다 갖고 있다가 좀 편집하고 싶다 뭐 이러시면은 거기로 가시면 돼요. 프리캐드 기터브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콘이 어디에 위치를 해 있냐면, 그러니까 코드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콘이 저 SVG 확장자로 다 있거든요. 왜냐면 걔를 이제 빌드할 때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소스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GUI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어, 아이콘즈로 들어가시면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이콘들이 쭉 있을 거예요. 하나 열어볼까요? 어디서 뭔가 많이 본 아이콘들이죠. 익스포트. 여기에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본 아이콘들일 거고요. 다른 코드들의 아이콘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모드에 들어가시면, 워크벤치들이 쭉 있어요. 기본 워크벤치들이. 그래서 아까 그 파트는 여기 가면 있겠죠. 파트 디자인. 여기 가면 또 GUI. 그 다음에 그 GUI 들어가면 리소스에 들어가면 아이콘즈. 여기에 들어가시면 또 아이콘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아까 했던 거 파트 디자인 바디 요거죠. 예. 클릭해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는 어 요거를 지금 개별적으로 이 폴더만 다운이 안 되니까 일단은 뭐 이 코드를 그냥 통째로 예 다운로드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서 아이콘만 이렇게 그냥 골라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다큐멘테이션 위키 다큐멘테이션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요렇게 코드 받아서 아까 그 위치로 가셔 가지고 아이콘만 이렇게 빼놔서 따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도 뭐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편집해 가지고 저장해서 뭔가 좀 알록달록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런 방법이 있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에서 설명드릴 거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냐면 이미 올라와 있는 매크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아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다운로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로 가시고 그럼 애드온 매니저가 나오거든요. 근데 애드온 매니저에서 매크로들도 같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만 여기서 이제 필터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요거는 지금 요 애니는 밑에 있는 항목들에 대한 애니예요. 요거는 다. 그다음에 요 위에 애니는 요 밑에 요 항목들 워크벤치 매크로 얘네들에 대한 상관없이인데 여기서 매크로 이렇게 하면은 매크로만 검색이 돼요. 얘네들은 워크벤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워크벤치 요 트리에서 뭐가 뜨는 게 아니라 저기 매크로에 뭔가가 들어가 있게 돼요. 하나 설치를 좀 해볼까요? 자,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괜찮겠다. 트랜스페어런시 버튼 추가할 거냐고 물어보네요. 예스. 클로즈. 클로즈. 여기 들어왔어요. 자, 지금 트랜스페어런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도 되고요. 이걸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딘가. 바디를 잡고 하는 거네요. 이렇게. 바디를 잡고 얘를 누르면 50%로 갔다가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갔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크로들을 타인이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본인만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팁이고 다음 영상에는 왜 지난번에 이거 찍으면은 그 트리의 히스토리 쪽에 있는 스케치로 가는 거 제가 Q&A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매크로를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완료가 되면은 한번 팁에서 공유 드리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